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젠슨황의 매도가 종료됐다. 마이크론의 실적까지 대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의 바닥을 드디어 확인한 것일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이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도 나왔고요. 젠슨황 CEO의 매도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 반응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 이어서도 뉴욕 증시까지 한번 대표님이 봐주시죠. 네, 일단 전일 엔비디아가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젠슨황 CEO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그러니까 보유 주식의 매각이 이제 끝났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를 이제 반등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젠슨황 CEO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주주가 매도를 하려면 관련돼서 이제 미국 SEC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3개월 전에 600만 주 정도를 매각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 매각이 이제 어느 정도 종료가 됐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젠슨황 CEO가 600만 주를 매도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9,300만 주, 지분율로는 3.75%의 대주주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좋은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를 이제 발간한 것도 최근 어저께 주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지난주 추석 연휴 때서부터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AI 칩을 만드는 쪽,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TSMC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뷰를 가진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블랙웰 칩에 이제 대량 출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일단 블랙웰 칩에 대해서 일단 4분기에 45만 개 정도가 출하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0억 달러가 넘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 매출이 한 250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 정도 됐기 때문에 블랙웰이 100억 달러를 만약 판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특히 빅테크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AI 프로젝트, 지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단위로 이제 AI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빅테크 외에 소규모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블랙웰 수요에 대한 부분도 견조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주요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TSMC, AMD, 인텔과 같은 그런 이제 AI 칩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들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인텔의 AI 칩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같이 좀 나왔는데요. 전일 인텔이 두 종류의 이제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AI 칩인 가우디 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블랙웰보다 못 미친 이전 세대인 H100보다는 한 2배 정도 효율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또 하나가 서버형 CPU인 이제 제온 6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제온 6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서버형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많이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제온 6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 AI 성능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 인텔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심리도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의 피크아웃설을 제기하면서 반도체주들이 계속해서 술렁였었는데요. 특히나 내일은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3사 중에서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또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데요. 이번에는 더욱더 관심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마이크론의 실적은 어떨지 또 그 영향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분기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이제 분기가 9월 달서부터, 연 회계 연도가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내용은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4분기,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 보면 4분기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실적이 발표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시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아침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관련된 자료들이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4분기 실적은 비교적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예상치로는 주당 EPS가 1.13달러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뭐 대규모 적자, 뭐 주당 한 1.4달러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3분기 같은 경우, 직전 분기였죠. 주당 EPS가 0.62달러였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4분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기가 아마 피크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는 뭐 일부 이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목표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회사들이 뭐 130에서 150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100달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습니다. 뭐 AI가 과연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AI 투자가 상당 부분 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비해서 반도체 3사 같은 경우에 HBM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급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실적 회복세가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 점도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국내에서 몇 개 증권사가 마이크론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관련된 보고서 내용이 실적이 예상보다는 조금 낮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도 같이 달려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AI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뭐 지금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뭐 AI에 대한 뭐 부정적인 인식이 클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관련돼서 AI 투자가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내년까지는 계속 지금 AI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HBM3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까지 생산량이 어느 정도 이제 수요처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과연 수요처를 확보했느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는 있긴 하지만 그 정도도 뭐 충분히 시장 내에서는 회복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자체 칩들이 계속 이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 칩에도 HBM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들의 자체 칩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HBM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HBM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레거시 반도체인 DDR D램에 대한 그런 이제 재고가 지금 특히 이제 대만의 D램 공급업, 그러니까 대량의 이제 D램 도매업체죠. 도매업체에서 지금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관련된 그런 실적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지금 대만 업체에서 쌓이고 있는 D램 같은 경우에는 DDR4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이제 1등을 하고 있는 게 DDR5램. 그러니까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구입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다 DDR5램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세대인 DDR4램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DDR4 D램에 지금 재고가 쌓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DR4 D램에 대한 그런 가격 변동보다는 DDR5 D램의 가격 변동과 재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D램에 재고되는 부분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긴 하지만 DDR5 D램이 얼마만큼 매출 비중이 되는지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업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뭐 마이크론보다는 좀 더 나은 실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실적 기대감이 아마 내일 주가에도 같이 반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 아직도 재고는 많이 남아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급 과잉 주의보는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마이크론의 HBM3의 경쟁력은 입증이 됐고 수요처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마이크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실적이 발표된다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바닥을 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도체와도 앞으로 업황 전망,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뭐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약간 좀 다르게 작용을 할 겁니다. 만약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D램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치를 이제 미달했을 때가 이제 조금 문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업황 피크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니까 뭐 마이크론의 실적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여러 이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이제 이런 특히 이제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지금 뭐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시장에서 좀 과잉 대응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I 시장에 대한 뭐 성장세는 계속 뭐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HBM을 만들고 있는 뭐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시장 확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우려감도 이제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뭐 IT 관련된 그런 이제 업황 개선이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DR4 D램에 대한 수요처가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부분에 특히 이제 재고 관련된 부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전일에 지준율을 0.5%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 유동성을 1조 위엔 정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시장 내에서 이런 이제 유동성이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경제의 둔화가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 IT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왔었던 뭐 이런 IT 수요에 대한 부진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이런 이제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주가에도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낙폭 과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담아 본다면 뭐 D램도 있고 낸드도 있고요. 소재 부품 장비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심을 둬야 될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국내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I 수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완성 반도체 업체 관심 가지셔야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AI 시장 같은 경우 2, 3년 정도는 뭐 충분히 지금의 호황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업황에 대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긴 있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크게 뭐 밀리거나 그러진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물론 이제 대형 업체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중소형 업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HBM을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밸류 체인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HBM의 납품이 아직까지는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에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장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런 HBM D램을 납품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HBM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려감이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좀 더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자금력 같은 경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 하반 4분기에는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D램에 대한 그런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D램은 DDR5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HBM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D램과 관련된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도 같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대표님의 탑픽 종목을 꼽아보자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관심주 같은 경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좀 많이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오테크닉스나 하나머티리얼즈, 동지세미케 같은 이런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탑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더 악폭이 큰 그런 맞아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6만 원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 임원들의 매수세가 계속 지금 자사주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전히 주가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가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레이저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은 지금 HBM에 대해서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공정 전체적으로 레이저 관련된 장비들의 수요는 계속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마킹 장비에 관련돼서는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 절대적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60%에 달할 만큼 그러니까 레이저 관련된 그런 이제 시장 마킹 관련돼서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레이저 소스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한 20%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같은 경우 지금 시장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한 21%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투자를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주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에 대한 그런 이제 국산화 그런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시장에서 불거진 메모리 피크아웃설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어느새 6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실적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저희가 대응 전략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지금 7만 원대 이상에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주가 6만 3천 원보다는 일단 7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통과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7만 원 이상, 8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업황에 대한 우려감에 관련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이제 상황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이제 모양새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조금 이제 하락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쌍바닥 비슷하게 한번 바닥을 지난 8월 초에 바닥을 한번 찍은 이후에 최근 들어 주가가 9월 초에도 그 정도 수준까지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반등세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된다라는 측면, 특히 이제 10월 한 중순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고 나면 과연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관련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오테크닉스의 주가도 같이 이제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10월 초에 이제 발표되는 삼성전자 실적에 따라서 이오테크닉스 주가도 지금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삼성전자와 함께 이오테크닉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반도체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스페셜 원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